안녕하십니까, 시트헌터입니다. 오늘은 아질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질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잡이 과정 중에서 암모니아가 아질산이 되고 아질산이 질산염이 되고, 이거는 니트로소모나스, 이 과정은 니트로박터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질산 이 단계일 때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단계를 뭐라고 합니까? 질산화 과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달 이내라면 솔직히 물잡이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아질산이 검출이 되더라도, 많이 검출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두 달이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세팅한 지요, 두 달이 넘었는데도 아질산이 만약에 검출이 된다면 뭘 한번 체크를 해야 되냐면 여과기의 효율성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뤘는데요. 운영 방식에 따른 여과기의 효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과기, 물 순환율, 회전율, 그리고 얼마만큼의 오염된 물이 골고루 여과제를 통과하는지, 접하는지, 표면적하고 얼마나 접하는지, 이게 가장 여과기를 할 때 중요하다 했습니다. 회전율은 뭐 속도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출수량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여과가 안 되겠죠. 너무 빨라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회전율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오염된 물이 10리터 있으면 10리터 요과져 있는데 여기만 통과하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다 골고루 통과를 해야죠. 그래서 요과제하고 얼마나 표면적을 잘 거치느냐, 요게 사실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면 뭐가 문제냐면 아질산이 많이 잘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질산이 잘 안 없어질 때는 사실 여과기의 이 효율성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초보분들이라면 거의 손 못 댑니다. 그리고 뭐 고수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 좀 찾기는 어려운데, 제가 경험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박스 저면, 그리고 두 번째 상면 여과,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스펀지 정도, 요게 효율성에 가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에서.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질산이 왜 문제인가? 우리가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아질산이 중독이 되면 이 헤모글로빈이 메트 헤모글로빈으로 바뀌면서 산소가 운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연탄 가스 마셨는데 어떻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힘이 없을 겁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밥도 안 먹고 힘도 안 먹고 그러면 어쩝니까? 수면위로 떠서 이렇게 흐느적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산소 때문에 질식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어떤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질산을 없애려면 어쩝니까? 환수, 그죠? 제일 좋은 건 환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과기가 문제라면, 아까 효율성이 문제였다면 어떻습니까? 효율성을 개선시켜 주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질산은 뭐로 예방이 막을 수 있다? 소금, 그죠?
한 0.5% 정도 소금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소라고 얘기할게요. 소들이 질산염이 많은 시금치나 이런 풀 같은 걸 먹으면 몸속은 어떻습니까? 현기죠. 그죠? 현기가 되면 질산염이 뭐로 관할이 됩니까? 아질산. 그죠? 그래서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렇게 되면 주사를 뭐 넣습니까? 뭐 아니면 경구투여 뭐로 하죠? 메틸렌 블루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0.5%라면 한 5,000 ppm의 농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질산 뭐 한 단계 이하로 관리하려 했지만 그래서 2ppm이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농도가 이게 훨씬 높죠. 그죠? 그러면 물고기 입장에서 아가미로 이렇게 이런 아질산염이든 아니면 소금이든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농도가 높은 것부터 흡수하겠죠. 그래서 아질산염하고 소금은 서로 경쟁 관계이다. 그러면 소금이 훨씬 농도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소금이 이렇게 흡수가 되겠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이걸 다 흡수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 중에서 많은 거 순으로 흡수하니까 소금 위주로. 그래서 예방 효과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단기적인 게 아니고 소금이 농도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되고요. 그리고 소금을 넣으면 어찌 않습니까? pH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질산은 어떻습니까? 암모니아하고 비교했을 때 pH가 암모니아는 높을수록 강하지만 아질산은 낮을수록 강하죠. 온도가 높을수록 둘 다 강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pH를 높이니까 어떻습니까? 아질산의 독성은 약해지죠. 그래서 소금을 넣으면 이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물잡이 할 때 아질산은 일단 신경을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왜? 대부분 다는 뭐가 다 돌아야지만 물잡이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아질산이 나와도 걱정, 안 나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냥 암모니아만 신경을 쓰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아질산까지 신경을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아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도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질산 물잡이 중간 과정, 그죠? 그래서 솔직히 아질산 물잡이 기간 때 아질산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근데 물고기가 있다면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관리 개념이라면 아질산 솔직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암모니아, 그죠? 암모니아만 신경 써라. 왜? 관리라면 아질산 뭐로 예방하는 겁니까? 소금요, 그죠? 소금만 0.5% 정도 넣어주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힘도 끄니까 어떻습니까? 아질산 중독 때문에 수면이 이렇게 흐느적흐느적거리겠죠. 그래서 아질산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측정을 해도 알 수가 있고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충분히 소금량이면 예방이 되고 그래서 뭐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금량 하면 pH도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질산은 뭐 어떤 분들은 아질산이 피크 또는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환수를 통해서 낮춰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봐야 될 거는 질산염.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꼭 봐야 된다면 질산염이 올라가는지. 왜? 이건 뭡니까? 질산화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여과기 효율입니다. 여과기 효율. 근데 여과기 효율은 어떻습니까? 초보분들한테는 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전에 한번 문잡이 실패해서 한번 언급은 했는데요. 상면여가 9리터짜리에서 외부여가 5리터로 바꾸니까 몇 달 동안 아질산이 피크 계속 치는 게 3일 만에 끝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박스 저면 대롱 하나 달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몇 달 동안 또 아질산이 나오는데 대롱 더 꼽아라, 그죠? 출수량, 회전 다 상관있죠. 그래서 이것도 3일 안에 해결. 또 뭐가 있습니까? 저면판, 그죠? 저면판을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안 띄우고 하면 어떻습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 그래서 아질산은 솔직히 말해서 초보분들이 좀 다루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 한번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딸파고 지랄견 안 하신 분들한테는 상담료를 받는 거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